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S패스 플랫폼으로 퀀텀 점프를 기대하는 삼청당 제야. 고점 대비 주가는 반토막인데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은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년 전에 단기순이익과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트레일링 PR과 1년 뒤에 예상되는 단기순이익과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포워드 12M PR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보통 이제 제약사 치고는 실적이 좀 부진하죠. 특징적입니다. 배당 수익률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81%, 주주연항은 소화외 1인이 38.65% 최대 주주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자사주도 한 3%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기준으로 삼성자산운용이 거의 한 20만 주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죠. 43년도에 설립됐으니까 70년 이상 오래됐습니다. 2000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고요. 본래는 이제 제네릭 위주로 하다가 이제 안가용 관련되는 부분으로 저만제부터 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까지 확장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약사에서 바이오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면서 시장 가치도 이제 꾸준하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타고 있는 회사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까지 확산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숫자상으로 좀 살펴봐 드리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오늘 1분기에는 매출이 좀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 당기순이익도 적자 전환 좀 특징적이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유동금융자산은 뭐 300억대에서 500억대. 최근에 이제 뭐 전환사채 발행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500억에서 600억 정도. 그리고 제약사의 기반이다 보니까 유형자산도 한 600억대 정도가 있고요. 장기금융자산도 한 600억 정도. 투자 부동산. 그래서 유동성 관련 분은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없을 거고, 이익잉여금은 1200억대에서 계속 이제 행보를 하고 있다. 4년째.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이네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서 보시게 되면 올해 1분기 현금 영업이익으로 유출되었고요. 투자 관련되는 부분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이제 조달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유동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유보 비율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ROE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를 유지하다가 작년 올해 지금 이 부분들이 좀 급격하게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소화, 그 다음에 윤대인 회장. 본래 이제 이 삼천당제약이 43년에 설립됐다가 86년도에 윤대인 회장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 위에도 또 회사가 하나 있고, 소화가 이제 삼천당제약을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수인제약도 있고요. 수인약품도 있고, 삼천당제약이 이제 DH페오리아 지분을 또 38.4%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메디칼 그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심병원 형태의 어떤 그 병원 체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약물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안전적인 어떤 영업을 하는 어떤 제약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대인 회장,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전희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입니다. 사이. 그래서 뭐 오레곤 유니버시티 석사하고 삼정 KPMG 컨설팅한 회계사 출신이죠. 자, ECM 생명과하고 좀 비슷하죠. 거기도 대표님이 뭐 회계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IR 자료 좀 참고해 보면 이분이 이제 전인석 대표죠. 그래서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전문 이 제약 관련되는 부분 아닌 인물이 대표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제약사에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 안가 중심으로 급격하게 많이 조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안가 질환 관련되는 부분들은 총 매출의 한 60%를 차지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노화가 생기면 가장 빨리 오는 어떤 그 장기가 눈이죠. 그래서 뭐 고령화가 되면 노인 증가로 뭐 녹내장, 항반 변성, 당뇨 변성, 망막증 이런 다양한 어떤 치료제가 눈 쪽으로 오고요. 모바일 기기 특히 이제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니까 잠재적 환자도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미세먼지, 항사 이런 것도 영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좀 독보적인 어떤 삼천당 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안구 건조증 관련되는 안구 건조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눈에 이제 안약 같은 걸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게
보시게 되면 약국 가서 여러분들이 처방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처방을 해서 받아난 부분들 둘 다 이제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다해용 쪽으로 삼성전자제약이 있고 2012년도에 이제 DHP 코리아 여기는 일회용 쪽에 이제 강자인데 이 두 개를 같이 하니까 이제 시너지 효과로 하면서 안구건조증은 여기가 1입니다. 기타 보면 뭐 국제약품도 여기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셀트리온도 여기 관여되어 있고 알테오젠도 여기 하고 있는 아얄리아라고 있죠. 아얄리아가 이제 2011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는데 바이알스하고 이제 바이엘하고 리제르는하고 이제 줘.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블록버스터입니다. 한 8조 정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주사제하고 요렇게 이제 그 PFS 프리필드 시린지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이제 뭐 그 저기 충전한 주사기 이렇게 두 형태로 돼 있는데 삼천당 제약도 2014년부터 이제 개발 착수해서 작년 8월 달부터 임상 3상을 개시하는데요. 인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분기 정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특허 만료가 계속 다가오고 있죠. 일본 쪽하고 뭐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그 CMO 시설 같은 경우에도 대만에 마이세낙스 여기하고 이제 생산 뭐 하고 지역별 파트너사 유통 계약을 해서 2000리터까지 이제 확장을 했는데 추가로 보게 되면 요 대만의 CDMO 회사 여기가 2013년도에 상장한 회사인데 전체로 보면 여기가 뭐 12,000리터까지 확장을 한답니다. 그러면 삼천단 제약이 한 6,000리터 정도 배정이 되고 한 300만 바이알 정도로 연에 요렇게 규모를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 그리고 각 지역의 어떤 파트너사로 하면서 삼천단 제약이 한 축이 이제 이 아얄리아예요. 그래서 지금 특허 만료가 내년도에 중국, 일본, 그 2023년도에 미국, 2024년도에 한국, 2025년 유럽인데 그 전에 이제 그 임상도 끝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퍼스트 바이오 시밀러로 아얄리아 여기에 지금 진입을 희망하면서 돈도 뭐 많이 듭니다만 상당히 지금 삼성전자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제약사에서 바이오 어떤 개념이 확대되는 어떤 형태거든요. 그 항방변성 관련되는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가장 지금 임상 인원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 2023년도에 일본, 미국 매출, 2024년도 유럽 매출, 이게 블록버스터 형태니까요. 상당히 장기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한 축이 여기에 있죠.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일본 쪽에서는 이제 그, 다케다 제약 관련되는 지분이 들어가 있는 이 센주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마일스톤도 뭐 한 500억 정도 계약 완료를 해서, 돼 있고, 이제 유럽 쪽 관련되는 부분하고 미국, 예, 중국 요런 쪽에 이제 파트너 관련되는 부분은 뭐 선정이 완료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가 되면 상당히 아얄리아 관련되는 부분이 삼천당 제약의 뭐 미래 가치에서 성장의 어떤 기대감이 계속 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랫폼 S패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자, 플랫폼까지도 이게 100억 들여가지고 13년도부터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허도 2019년도에 하면서 작년도에 IR을 하면서 공개를 하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나노미셀의 플로팅 컴플렉스. 자, 보통 이제 이 단백질 의약품들 주사제로 보통 넣는 게 이제 흡수 속도도 빠르고 하는 건데 이게 주사제를 맞으니까 좀 불편하지요. 경구와 니드가 굉장히 많은데 단백질 의약품 같은 경우는 넣으면 소화가 되죠. 예. 약물이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어떤 또 단점이 있는데 경구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소화가 되거든요. 이 위에서 뭐 배출되는 펩신이라든지 십이지장에 뭐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분해되는데 이 나노 미셀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캡슐화 시킵니다.
싸버리는 거죠. 마이셀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싸서,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경구용 가면 이제 장까지 가서 뭐 이제 흡수되는 형태라는데, 여기는 위나 12지장 위장관 상부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발현되는 속도가 좀 빨리 됩니다. 이게 투과성 흡수성이 캡슐화돼서 빨리 되고, 이 위장 소장 여기서 흡수가 되니까 퀵 액팅이 되고 퀵 원셋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DA에서 승인된 어떤 부영제라든지 오일을 미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 이런 걸 좀 최소화하는 형태로 지금 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S패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글로벌 어떤 빅파마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슐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can provide 페인리스, 경구용이니까 주사하면 좀 이렇게 페인이 있잖아요. 페인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해가지고 개인화된 이 당뇨병 관리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무체 혈당 측정기라든지 인슐린이라든지 인슐린에 하고 거의 뭐 상응하는 GLP 이 관련되는 부분을 다 경구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서는 전임상 과정에서 이제 요게 이제 호셉틴이거든요. 엠브렐이거든요. 이것까지도 이제 경구용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이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니드가 높아질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세대 기술까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지금 발전 속도가 빠른 부분이 이제 뭐 코로나 백신 쪽에도 여기에 넣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에서 보시게 되면 오랄, 그러니까 경구용으로 인슐린 관련해서 SCD-0503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게 경쟁사 대비해서 고수익성이다면 원료 투입량이 경쟁사는 16배 정도 넣어야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양을 좀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사대 대비해서 원료 투입량 관련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혈당 속고라든지 비만 부작용 이런 것도 뭐 최소화가 돼 있고, 경쟁 제품이 이제 이스라엘의 오라메드가 있는데 여기가 삼상을 하고 있답니다. 경구용 인슐린으로 지금 개발 완료한 사례가 없는데, 그래서 향후에 뭐 이스라엘 오라메드가 뭐 삼상으로 해가지고 완료를 하더라도 여기 관련되는 어떤 부분에서 거의 뭐 상위권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노보노로틱스의 빅토자 제품을 경구화하는 이 리라글루타이드, 이름도 힘들지요. 여기도 보면 이제 올해 안에 임상 착수 예정인데 경구용 경쟁사 대비해서 투입량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뭐 부작용은 또 최소화하고,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조금 기대가 되고, 제일 이제 빠를 수 있는 것은 경구용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주사 관련되는 부분하고 1대1 효과를 낼 수 있고, 지금 현재 백신 관련되는 부분을 완료하는 어떤 회사와 지금 이제 협업을 하는 것 같은데, 면역 증강제도 미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좀 감소되고, 그리고 이제 변이 관련되는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 진행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2분기, 3분기에 임상 1, 2상, 4분기에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지금 있는 거죠. 삼성전자 제약은 단기적으로도 올해 있고 장기적으로도 IR리아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어떤 재료는 뭐 충분히 뭐 있더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상으로 좀 뭐 마무리를 해드리면,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렇게 뭐 그렇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지분 인수를 했던 이 DHP 코리아 같은 경우는 2012년 13년도에 한번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뭐 쌍봉을 형태를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내려와 있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는 뭐 크게 흐름이 없는데, 삼성전자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흐름이 나왔던 자리들이죠. 요런 자리들을 뚫고, 많은 때를 이제 2018년도에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그 어떤 고점들 5만원대를
예, 작년 2020년도에 예, 뚫었죠. 그래가지고 거의 더블 정도까지 냈다가 다시 이제 돌파했던 가격권에 머물고 지금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중심 가격은 살펴보면 사실 이제 안 내려오려고 하면 6만원, 7만원대 여기 한 7만원 정도권이 중심 가격입니다. 저 가격이 유지되어 있으면 계속 이제 있으면서 추가적인 어떤 지금 향후의 성장 가치들, 플랫폼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퍼스트 바이오 시밀러 어떤 기대감, 최근에는 이제 이 경구용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재료까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다가 저기를 유지 못하고 이전에 어떤 돌파대였던 5만원대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바닥을 이제 몇 달 동안 다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 밑단의 가격은 이제 한 3만원대 중반까지도 있습니다. 그 밑단에는 또 이제 뭐 2만원 가격까지 이전에 이제 뭐 고가까지 단계별로 보면 저런 단계들이 있는데요. 그 단계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에서 5만원대 요 부근에서 6만원 이 박스권을 보시게 되면 거의 한 6개월 정도 행보를 해주면서 거래량도 뭐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로 볼만한 것들이 경구용 백신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진행으로 올 연말까지 긴급 사용성인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에도 이 경구용 관련된 니드는 계속 이제 존재할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항체 치료제를 경구용으로 바꾼다. 마치 IV 제형을 SC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알테오전이 대단한 어떤 성과를 보여줬듯이 경구용 한다라고 하면 편의성 상황에서 상당히 이 패스의 어떤 플랫폼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아얄리아 관련되는 부분의 퍼스트 바이오시밀러 본다면 중장기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제약이 사실 뭐 폐쇄적이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제 이 결과를 낸다라고 하면 R&D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만원권, 뭐 4만원권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고요. 또 이전의 어떤 고점들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한번 넘어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그 경구용 관련되는 부분이 9월 달에 이제, 한번 나올 수 있는 재료로 양봉이 나와서 지금 한 2주째 이제 그 양봉 시가를 좀 이탈시키면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한번 기다려 보실 만한 어떤 종목이니까 그 신규로 보실 때도 뭐 5만원권 4만원권에서는 모아가는 뭐 전략이 뭐 괜찮아 보일 것 같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삼성제약 관련되는 부분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조금 이제 매수세는 좀 안 들어오는데, 자, 6개월의 어떤 박스권의 어떤 돌파가 되면 다시 한번 정고점 어떤 시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1조 한 2천억 정도 돼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보고 한번 보실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